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3길. 아침 햇살이 청과물 가게 처마를 따뜻하게 비추던 이른 봄날이었다. 가게 앞 플라스틱 상자마다 싱그러운 채소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75살 박준서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허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과 한 봉지에 5,000원, 딸기는 10,000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박 할아버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가 되어야 셔터를 내렸다. 손님들은 그를 그저 성실한 상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시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청과물 장수 할아버지.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 가게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 남녀 7명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우르르 몰려온 것이다. 손에는 여행 가이드북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저마다 신기한 듯 시장 풍경을 휴대폰에 담아내고 있었다. 오 마이 갓. 루게티스. 그중 한 여성이 할아버지 가게 앞딸기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일행들도 저마다 과일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선뜻 물건을 집어들지도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에휴, 외국 사람들 요새 많이 오는데 말이 안 통하니 장사가 안 되네. 그때였다. 박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유창한 영어로 입을 열었다. What kind of fruits are you looking for? 외국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행 중 키 큰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Oh, you speak English. We want to try Korean strawberries.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딸기 한 팩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딸기의 당도, 산지, 제철 시기까지 또박또박 영어로 설명했다. 외국인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주변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봤다. 할배, 영어 언제 배웠어요? 옆 가게 젊은 사장이 놀라서 물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그냥 옛날에 좀 배웠지. 외국인 일행이 딸기 3팩과 사과 2봉지를 샀다. 계산을 마친 그들은 연신 땡큐, 땡큐 하며 인사했다. 그런데 그중 한 젊은 여성이 불쑥 프랑스어로 물었다. Excusez-moi. Où sont les toilettes? 화장실 위치를 묻는 질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프랑스어로 답했다. Les toilettes publiques se trouvent au coin de cette rue. 이번엔 시장통 전체가 술렁였다. 영어도 모자라 프랑스어까지. 옆 가게 아주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물었다. 할배, 설마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아요? 조금은. 할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반응은 달랐다. 일행 중 동양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이번엔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您会说中文吗? 중국어 하십니까? 当然. 我在中国工作过. 물론이죠. 중국에서 일한 적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창한 중국어 표준어 발음에 그 남자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다. 이어서 일행 중 또 다른 이가 스페인어로, 다른 이가 독일어로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막힘없이 각 언어로 응대했다. 시장 사람들은 넋을 잃고 지켜봤다. 30년을 한 골목에서 장사하며 매일 보던 박 할아버지. 그가 이렇게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 도대체 몇 개 국어 하세요? 시장 청년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가락을 꼽았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7개요.
주변이 또 한 번 술렁였다. 70이 넘은 시장 상인이 7개 국어를 한다니. 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외국인 일행은 과일을 사들고 떠나면서도 연신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건넸다. 각자의 언어로. 할아버지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각각의 언어로 안녕히 가세요를 전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유엔 총회 같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할아버지는 별거 아니에요 하며 다시 상자 정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첨가물 가게 박 할아버지가 7개 국어를 한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가게 셔터를 내리고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작업복, 손에 든 비닐봉지. 겉모습만 보면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수십 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유엔 본부 동시통역실의 헤드셋, 국제회의장의 긴장감, 각국 대표들의 날카로운 논쟁,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통역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다. 30년을 그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할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모른다. 이 시장통 첨가물 장수가 한때 국제 무대에서 세계 정상들의 말을 옮기던 통역 전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왜 그 화려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 시장에 서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곳에 있었다. 진짜 사람 소리가 듣고 싶어서 딱 그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박 할아버지의 가게 앞은 북새통을 이뤘다. 소문을 듣고 온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든 것이다. 할배, 정말 유엔에서 일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어요? 왜 시장에 오신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다들 장사하세요. 저도 장사해야죠.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시장 청년회장 김민수는 끈질겼다. 그는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회화에 자신이 없어 늘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어려워하던 터였다. 할아버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저희 시장이 요새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데 말이 안 통해서 장사가 안 돼요. 할아버지는 난감해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의 간절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필요한 표현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의 가게 앞은 작은 언어 교실이 되었다. 아침 장사를 마친 오전 11시쯤이면 시장 상인 대여섯 명이 모여들어 기초 영어 회화를 배웠다. 할아버지는 칠판 대신 과일 상자 뒷면에 유성펜으로 글자를 적어가며 가르쳤다. How much is this? 이게 얼마예요? This is 5,000 won. 5,000원입니다. 상인들은 진지하게 받아 적었다. 50대, 6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학생처럼 노트에 끄적이는 모습이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했다. 할아버지의 설명은 명쾌했다. 발음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손님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먼저예요. 일주일쯤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떡집 아주머니가 외국인 손님에게 나이스 케이크, 베리 딜리셔스 라고 말하며 떡을 팔았고 건어물 가게 아저씨는 드라이드 피시, 굿 프라이스를 외치며 장사했다.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소통은 되었다. 외국인들도 상인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웃으며 물건을 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박 선생님, 박준서 선생님 맞으시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여성의 얼굴을 보자 그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혹시 최 과장? 네, 최윤희입니다.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둘은 30년 전 UN 본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최윤희는 당시 신입 통역사였고 박준서는 그녀의 선배이자 멘토였다. 최윤희는 지금 국제회의 통역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었다. 선생님, 명예퇴직하신 후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근데 시장에 계실 줄이야.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 정착했지. 최윤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박준서, 그는 통역계의 전설이었다. 7개 언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의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박준서의 실력은 최고로 꼽혔다. 특히 뉘앙스를 살리는 능력이 탁월해서 각국 대표들이 그를 지명할 정도였다. 선생님, 그때 G20 정상회담 기억하세요? 선생님 통역 덕분에 세 나라 무역협정이 타결됐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상들이 잘하신 거지. 난 그저 말만 옮겼을 뿐이야. 하지만 최윤희는 알고 있었다. 그날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을 때 박준서가 각국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완벽하게 전달해 오해를 풀었다는 것을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이의 진심과 의도까지 전달하는 것. 그게 진짜 통역이었다. 그런 선생님이 왜? 최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희야, 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말을 옮겼어. 대통령, 장관, 기업인, 학자들. 근데 그 말들이 점점 차가워지더라고. 이익, 협상, 전략,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어느 날 깨달았지. 난 사람들의 말을 옮기면서도 정작 사람 냄새는 못 맡고 있었구나. 머리로만 통역하고 가슴으론 듣지 못했구나. 그는 가게 앞 과일 상자를 바라보았다. 여기선 달라. 이 딸기 얼마예요? 맛있어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외국인 손님이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눈빛에 진짜 감사가 보여. 그게 좋더라고. 최윤희는 할 말을 잃었다.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시장통으로 온 이유가 그토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이었다니. 선생님, 괜찮아. 난 지금이 행복해. 진짜 사람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엔 후회가 없었다. 최윤희는 그제야 이해했다. 박준서에게 통역은 직업이 아니라 소통이었고 그가 원한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최윤희가 제안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통역사 협회 세미나가 있어요. 후배들한테 강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난처해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최윤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수락했다. 며칠 후 그는 30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섰다. 서울 중구한 컨벤션 센터 세미나실. 100여 명의 통역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20대 신입부터 50대 베테랑까지 모두 박준서라는 이름을 듣고 모여들었다. 통역계의 전설, 살아있는 신화를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 할아버지는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단상에 오른 그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서입니다. 짧은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준비한 원고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75입니다. 통역 일은 10년 전에 그만뒀고 지금은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합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할아버지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왜 통역사가 되셨습니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언어가 좋아서? 질문에 청중은 각자 다른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1950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났죠. 아버지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았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하며 영어도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그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묻어났다. 초등학교 때 동네에 외국인 선교사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피했지만 전 신기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중학교 때 영어를 독학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따라했죠. 고등학교 때는 프랑스어에 빠졌고 대학 때는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25에 독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스페인어와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청중은 숨죽이며 들었다. 1970년대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교재도 변변찮고 원어민을 만나기도 힘들던 시절이었다. 30에 귀국해서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회사 회의였죠. 떨렸습니다. 한 단어라도 틀리면 계약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런데 첫 통역을 마치고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번역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의도를 전달하는 거였어요. 상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뒤에 숨은 마음이 뭔지 읽어내는 것. 청중 중 한 젊은 통역사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듣는 겁니다. 정말로. 단어만 듣는 게 아니라 목소리 톤, 호흡, 표정, 손짓까지. 사람은 말보다 많은 걸 전달하거든요. 그는 예를 들었다. 어느 국제회의에서 한 대표가 I agree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동의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주저함이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어요. 저는 동의하지만 우려가 있다고 통역했습니다. 청중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는 계속했다. 그랬더니 상대 측에서 어떤 우려냐고 물었고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었죠. 만약 제가 I agree를 그냥 동의합니다로만 옮겼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강연장은 숙연해졌다. 이게 진짜 통역이구나.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이구나. 모두가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유엔에서의 경험도 들려줬다. 30년간 수천 건의 회의를 통역하며 겪은 일들. 때론 한 단어 차이로 전쟁이 막아지기도 했고 잘못된 통역으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세월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통역이 뭐냐고요? 누군가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1995년 어느 평화협정회의였습니다. 두 나라가 10년 넘게 분쟁을 벌이다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양측 대표 모두 강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의는 결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대표가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My children deserve peace. 제 아이들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말을 옮기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였거든요. 상대 측 대표도 아버지였고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마음을 잇는 다리로 쓸 수도 있죠. 그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옮기는 말들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수치, 조건, 계약서,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명예퇴직하고 시장으로 갔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진짜 언어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환하게 웃었다. 이거 얼마예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들. 외국인 할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할 때 그 눈빛에서 진짜 소통을 받습니다. 강연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박준서는 통역의 기술이 아니라 통역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언어 너머의 마음을 읽는 법, 진심으로 듣는 법,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강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젊은 통역사들은 눈물을 닦았고 베테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깨달았다. 자신들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연 이후 박준서 할아버지의 삶은 조금 바빠졌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기초 영어 수업은 계속되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남대문 시장은 어느새 7개 국어하는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앞에 20명 남짓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이닥쳤다. 인솔자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다. Are you the famous multilingual grandfather?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로 화답했다.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all over. America, France, China, Spain.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할아버지는 각자의 모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미국인에겐 영어로, 프랑스인에겐 프랑스어로, 중국인에겐 중국어로. 관광객들은 환호했다. 한 젊은 미국인 여성이 물었다. How did you learn so many languages?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Curiosity. I was curious about people. 호기심.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그게 전부였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배웠다. 70이 넘은 지금도 8번째 언어를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객들은 과일을 사며 저마다 자기 나라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각 언어로 응대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프랑스인에겐 파리의 봄 날씨를, 중국인에겐 고향 음식을, 스페인인에겐 축구 이야기를 꺼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장 청년회장 민수는 감탄했다. 단순히 언어를 한다는 게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각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그게 진짜 소통이었다. 관광객들이 떠난 후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 8번째 언어는 뭐예요?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요? 왜요? 할아버지는 배를 정리하며 답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온 손님들이 가끔 와. 그분들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 75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태블릿 PC로 스와힐리어 강의를 듣고 있었다.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걸 노인이 하고 있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재밌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거든. 할아버지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였다. 배움의 나이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20살쯤 돼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었는데
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였다. 여자친구는 프랑스인이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청년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데 프랑스어를 못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요. 기초적인 표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청년은 매일 가게에 와서 프랑스어 인사말과 기초 회화를 배웠다. 할아버지는 발음부터 억양까지 세심하게 지도했다. 엔찬테. 만나서 반갑습니다. 혀를 좀 더 앞쪽에. 청년은 열심히 따라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았다. 드디어 여자친구 부모님이 도착하는 날,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프랑스어 인사를 했다. Bonjour, je suis honoré de vous rencontrer.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해졌다. 프랑스인 부모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청년을 껴안았다. 며칠 후 청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다. 언어는 도구야. 내 진심이 전해진 거지. 청년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언어가 사랑을 잇는 다리가 되는 순간, 이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소통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할아버지의 명성은 더 퍼져나갔다. SNS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도 섭외 요청이 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했다. 전 그냥 장사꾼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시장통에서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평일 오전, 시장이 한산할 때였다.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스와힐리어 단어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실례지만 러시아어 할 줄 아신다고 들었어요. 네, 조금. 여성은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건데요. 러시아어로 쓰여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번역해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종이에 퇴색한 잉크로 쓰인 러시아어 편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건,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번역을 시작했다. 그것은 여성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러시아인 친구에게 받은 편지였다. 전쟁통에 헤어진 친구가 수십 년 후 보낸 마지막 편지. 그 안엔 평생의 우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여성은 번역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평생 이 편지를 간직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다. 그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펼쳤다. 요즘 들어 자주 쓰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도 언어가 사람을 이어주는 걸 봤다. 75에 시작한 이 일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통역실의 화려함보다 시장통의 진심이 더 따뜻하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대문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서울시에서 외국인 친화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시장 상인회를 찾아와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메뉴판을 다국어로 만들려고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인회장이 박준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시장 곳곳의 간판과 메뉴판을 다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추가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순히 글자만 옮기지 않았다. 각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떡볶이를 영어로 옮길 때 단순히 떡볶이라고만 쓰지 않고 spicy rice cake, Korean street food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외국인들은 떡볶이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붙여야 관심을 갖지. 할아버지의 세심함은 번역을 넘어섰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건어물 가게 앞에는 중국어 설명을 더 자세히 달았고, 유럽 관광객이 많이 오는 한복 가게 앞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안내문을 추가했다. 한 달 후 다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언어 장벽이 낮아지니 사람들이 더 편하게 시장을 즐겼다. 상인들의 매출도 올랐다. 할아버지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떡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 3명이었다. 그들은 케냐 출신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시장을 구경하다가 할아버지 가게 앞 다국어 간판을 보고 신기해하며 들어왔다. Hello, do you speak Swahili? 한 학생이 농담처럼 물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스와힐리어로 답했다. Kidogo, ninajifunza. 조금요.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국 시장 통해서 그것도 70 넘은 할아버지가 스와힐리어를 한다니. 그들은 깜짝 놀라며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할아버지의 스와힐리어는 아직 서툴렀다.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어색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감동했다. 자기네 언어를 배우려는 그 마음이 고마웠다. Why do you learn Swahili?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Because I want to understand you. 너희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학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타국에서 공부하며 외로움을 느끼던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노력은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부터 케냐 학생들은 할아버지의 스와힐리어 선생님이 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가게에 와서 함께 공부했다. 할아버지는 학생이, 학생들은 선생이 되어 서로 가르치고 배웠다. 아산트 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배운 문장을 말할 때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들도 한국어를 배웠다. 할아버지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은 케냐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소식은 또다시 입소문을 탔다. 75세 한국인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학생들과 언어 교환을 한다는 이야기.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고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할아버지는 이번엔 승낙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방송 출연료를 받으면 그걸 학생들에게 주고 싶었다. 촬영 당일 할아버지는 학생들과 함께 시장 투어를 했다. 떡볶이 가게, 김밥 가게, 순대 가게를 돌며 한국 음식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맛봤다. This is delicious. 학생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할아버지도 행복했다. 언어가 문화를 잇고 문화가 사람을 잇는 순간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할아버지는 작은 유명인이 되었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할아버지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4시에 가게를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았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으려는데 젊은 여성이 급하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녀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된 영어 교사였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한국어를 몰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그녀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갔다.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동행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Thank you so much. You saved me.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It's okay. We're all human.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 그 말에 여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75의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힘들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활력이 넘쳤다. 진짜 사람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국제회의장에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시장통의 생생한 언어, 계산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와 부탁.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하던 소통이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나니 10시가 넘었다.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스와힐리어 단어장을 펼쳤다. 내일 학생들을 만나면 새로운 표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의 끝은 없지.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펜을 들었다. 75의 학생은 오늘도 공부했다. 겨울이 찾아왔다. 시장통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박준서 할아버지의 가게 앞은 여전히 활기찼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추운 날씨에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고 상인들은 틈틈이 영어 회화를 연습했다. 그런데 12월 초 특별한 행사 제안이 들어왔다. 서울시 관광공사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박 할아버지에게 문화해설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외국인들에게 우리 시장 문화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국어가 가능하시니 완벽하실 것 같아서요. 담당자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했다. 첫 행사는 일주일 후 토요일로 잡혔다. 참가자는 15명. 미국, 프랑스, 중국, 스페인,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행사 당일 할아버지는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상인들도 협조적이었다. 떡집, 김밥집, 순대 가게, 건어물 가게 등이 시식 코너를 준비했다.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남달만 Market. 할아버지의 유창한 영어 인사에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다. 투어는 청과물 가게에서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제철 과일을 소개하며 한국의 사계절 문화를 설명했다. In Korea, we eat seasonal foods. Winter is the season for tangerines and apples. 중국인 참가자가 중국어로 질문했다. 这些水果都是韩国产的吗? 이 과일들은 다 한국산인가요?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답했다. 大部分是我们很重视本地农产品.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산 농산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감탄했다. 언어가 바뀔 때마다 할아버지의 표정과 제스처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마치 각 언어의 문화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다. 다음은 떡집이었다. 할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떡의 종류를 설명했다. The truc est done to the riz traditional grain. Il y a plus de 100 variétés. 프랑스인 참가자가 눈을 빛냈다. 100 variétés, c'est incroyable. 100가지나요? 놀라워라.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가래떡, 송편, 인절미, 절편 등을 하나씩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각각 시식하며 감탄했다. 떡집 아주머니도 뿌듯한 표정이었다. 김밥 가게에선 독일어가 등장했다. 김밥 ist was Sushi, aber anders. Wir verwenden kein Rohenfisch. 독일인 참가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Sehr lecker. 아주 맛있어요. 투어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할아버지는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순대의 역사, 건어물의 종류,
한국 시장의 흥정 문화까지. 참가자들은 넋을 잃고 들었다. 투어 막바지. 한 스페인 여성이 질문했다. ¿Cómo aprendió tantos idiomas?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스페인어로 답했다. Por curiosidad y amor. Quería entender a las personas. 호기심과 사랑으로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참가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단순한 투어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를 통해 한국 문화뿐 아니라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배운 시간이었다. 투어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어떤 이는 You're my hero라고 했고 어떤 이는 Vos es magnifique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화답했다. 행사 담당자가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요. 참가자들 만족도가 100%예요. 다음 달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즐거웠다.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문화 교류였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케냐 학생들과 약속이 있었다. 학생들이 할아버지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직접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다. Wow, smells amazing. 학생들이 들어서며 감탄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케냐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했고 할아버지는 한국의 밥상 문화를 설명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Grandfather, why did you leave your prestigious job?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답했다. I was translating words, but I was losing connection with people. I wanted to talk with my heart, not just my brain.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대화하고 싶었다는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찾는 건 성공이 아니라 의미였다는 것을. You inspire us, grandfather.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No, you inspire me. You came to a foreign country to study. That takes courage.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 이게 진짜 소통이었다.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진심은 통했다. 학생들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할아버지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하나둘 불이 꺼진 가게들. 낮엔 그토록 시끌벅적하던 곳이 고요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섰다. 낡은 간판, 플라스틱 과일 상자, 저울, 소박하지만 소중한 것들. 이것들이 할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이었다. 화려한 통역실보다 이 작은 가게가 더 의미 있었다. 잘 선택했어.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후회는 없었다. 아니, 이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진심으로. 새해가 밝았다. 박준서 할아버지는 76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그의 열정은 여전했다. 오히려 더 왕성해진 것 같았다. 1월 중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출연한 시장 투어 프로그램이 외국 여행 유튜버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남대문 시장이 서울 필수 방문지로 꼽히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었다. 문제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가게 앞이 항상 붐볐고 할아버지는 제대로 장사를 할 시간도 없었다. 상인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할아버지, 이러다간 몸이 상하시겠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청년회장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은 정기 투어 프로그램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사전 예약제로 20명 한정 투어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방문객들도 만족하고 할아버지도 무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할아버지도 흔쾌히 승낙했다. 며칠 후 예약 시스템이 오픈되자 한 달치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되었다. 첫 정기 투어 날 할아버지는 더욱 철저히 준비했다. 각 나라별 인사말을 복습하고 시장 역사 자료도 다시 정리했다. 참가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이었다. Welcome, everyone. I'm Park Jun-soo, your guide today. 투어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단순히 가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각 상품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떡집 아주머니의 30년 장인 정신, 건어물 가게 아저씨의 새벽 경매 이야기, 김밥집 할머니의 비법 레시피까지. 참가자들은 감동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경험이었다. 할아버지는 각 언어로 이야기를 전달하며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했다. In Korea, food vendors are not just sellers. They are artists who preserve tradition. 한국에서 음식 상인들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예술가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투어 중간 한 일본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다가가 일본어로 물었다. 다장푸 데스까?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건어시 장가스노 구샹노시 장호스 초사세마스. 이 시장이 고향 시장을 떠올리게 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장화 시지의 공통노 싱데스. 시장은 세계 공통의 마음입니다. 그 순간 국경도 언어도 사라졌다. 남은 건 사람과 사람의 연결뿐이었다. 주변 참가자들도 숙연해졌다. 투어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전했다. 미국인은 초콜릿을, 프랑스인은 와인을, 중국인은 차를 가져왔다.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감사히 받으며 각 언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Thank you, Merci, 谢谢, 아리가토. 참가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샵소마켓 샵모텔링고 그랜파 샵메일 싱코에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받은 선물들을 바라봤다. 세계 각지에서 온 작은 정성들. 이게 바로 소통의 증거였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의 투어 영상이 한 유명 여행 유튜버의 채널에 올라가며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것이다. 댓글엔 찬사가 가득했다. This grandfather is a treasure of Korea. I want to meet him. Language is not a barrier when there's heart. 할아버지는 유명해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자신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길 바랐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욱 노력했다. 투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인들과도 사전 미팅을 했다.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다. 2월 어느 날 특별한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 서울에 온 외국인 대학생 교환학생 그룹이었다. 20명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시장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할아버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Grandfather, how do you remember all these languages? 한 학생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다.
I don't just remember words. I remember the people who taught me. Every language has a face, a story. 모든 언어엔 얼굴과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학생들은 감동했다. 그들도 외국에서 공부하며 언어의 장벽을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투어 후 학생들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언어 공부법, 문화 이해법, 소통의 비결까지.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했다. The secret is simple. Love people. Be curious. And never stop learning. 사람을 사랑하고 호기심을 갖고 배움을 멈추지 말라. 단순하지만 깊은 조언이었다. 학생들이 떠나기 전 대표 학생이 나서서 7개 언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각자가 자기 모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Thank you. You all made my day.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젊은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봤다. 언어는 세대를 잇고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작지만 의미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봄이 찾아왔다. 시장에도 활기가 돌았다. 새싹처럼 생기 넘치는 계절. 할아버지의 일상도 더욱 바빠졌다. 3월 어느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왔다. 박준서 할아버지를 명예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영광스러웠지만 부담도 느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겸손한 질문에 담당자가 답했다. 할아버지야말로 가장 적임자십니다. 언어 능력뿐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결국 수락했다. 위촉식에는 시장, 구청장, 관광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기념사진을 찍고 위촉장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소감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답했다. 저는 그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한국과 세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그의 소박한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았다. 명예해설사가 된 후 할아버지는 남대문 시장뿐 아니라 인근 관광지 투어도 맡게 되었다. 남산타워, 명동, 인사동 등을 외국인들과 함께 돌며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어느 토요일 프랑스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을 안내했다. 부모와 10살, 12살 남매였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Simplement a plus de 600 ans. CS Vieux. Yes, pass. 600년이 넘었다는 말에 아이들은 눈을 크게 떴다.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모는 감사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Merci beaucoup. Mes enfants adorent votre histoire.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다. Les enfants sont l'avenir. Je suis heureux de partager notre culture avec eux. 아이들이 미래라는 말에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것이다. 투어가 끝난 후 어린 남매가 할아버지께 그림을 선물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Paul Vaus, Grandpère. 할아버지는 그림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Merci, Messieurs Enfants.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었다.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뿌듯하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4월 중순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할아버지를 찾아온 건 3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현지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남성의 간절함을 읽었다. 어느 나라로 가시나요? 탄자니아요. 그럼 스와힐리어를 배워야겠네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공부하던 스와힐리어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남성은 매주 시장을 찾아와 할아버지께 배웠다. 2달 후, 남성은 탄자니아로 떠났다. 떠나기 전 할아버지를 찾아와 인사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현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남성의 손을 잡았다. 언어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남성은 깊이 절을 하고 떠났다. 몇 달 후, 탄자니아에서 편지가 왔다.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할아버지께 배운 스와힐리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 인사였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흐뭇해했다. 자신이 배운 언어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이 세계 어딘가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니. 이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시장 상인회에서 할아버지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회장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시장의 보물이었다. 감사패를 받은 날 저녁, 케냐 학생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스와힐리어 선생을 넘어 할아버지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Grandfather, we have good news.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We got scholarships. We can continue our studies.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할아버지는 기뻐했다. 학생들을 꼭 껴안으며 축하했다. I'm so proud of you. 학생들도 눈물을 글썽였다. It's because of you, grandfather. You gave us hope. 할아버지가 희망을 줬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No, you did it yourself. I just walked with you. 너희가 스스로 해낸 거라는 말에 학생들은 더욱 감동했다. 그날 밤 5명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케냐로 돌아가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We want to be like you, grandfather. Connecting people through language and heart. 할아버지처럼 언어와 마음으로 사람들을 잇겠다는 학생들의 다짐.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낳다니. 그날 밤 일기에 할아버지는 썼다. 내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다. 언어는 세대를 넘어, 대륙을 넘어 전달된다. 나의 배움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여름이 찾아왔다. 뜨거운 햇살 아래 시장은 더욱 활기찼다. 박준서 할아버지는 76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했다. 6월 어느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남대문 시장 축제였다. 각국 음식 부스, 전통 공연, 문화 체험 등이 마련되었고 할아버지는 명예 사회자로 초대되었다. 무대에 오른 할아버지는 7개 언어로 개회사를 했다. 한국어로 시작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순으로 관중석에선 각 언어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다.
오늘 이 자리는 국경을 넘어 하나 되는 축제입니다. Today, we celebrate unity beyond borders. Aujourd'hui, nous célébrons l'unité. 할아버지의 유창한 언어 구사의 사람들은 넋을 잃고 지켜봤다. 단순히 번역이 아니었다. 각 언어마다 다른 뉘앙스와 감정을 담아 전달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각국 부스에서 음식을 나누고 공연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했다. 할아버지는 곳곳을 돌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자고 했고 어떤 이는 사인을 부탁했다. 할아버지, 제 롤모델이에요. 젊은 통역학과 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학생을 격려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언어는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학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축제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다. UN 본부 동시통역실에서 헤드셋을 끼고 긴장하던 그때.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그 시절. 지금은 달랐다. 화려함은 없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성공보다 의미를, 명예보다 진심을 선택한 삶. 후회는 없었다. 7월,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한 방송국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제작진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였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특히 은퇴를 앞둔 시니어분들께. 제작진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시장에서의 일상, 투어 장면, 케냐 학생들과의 수업, 그리고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옛 동료들과의 재회 장면이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통역사들이 모였다. 최윤희를 비롯해 5명의 동료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준서 형,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옛 추억을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있었다. 동료들은 할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다. 형이 찾은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우린 아직도 회의실에 갇혀 있지만 형은 자유로워. 한 동료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자유가 아니야.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거지. 촬영 중 할아버지는 자신의 철학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에겐 돈이고 어떤 이에겐 명예죠. 저에게 성공은 의미 있는 하루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나?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나?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 8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중장년층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저도 은퇴 후 뭘 할까 고민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에게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모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썼다. 한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보낸 편지였다. 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할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은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남성에게 답장을 썼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9월, 할아버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였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할아버지도 유튜브 채널을 열어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언어 배우기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영상은 조회수가 낮았다. 하지만 꾸준히 올리자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다. 특히 시니어층과 언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할아버지의 강의는 달랐다. 문법이나 단어 암기가 아니라 언어 뒤에 숨은 문화와 사람 이야기를 다뤘다. 프랑스어 강의에선 프랑스 빵집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를, 중국어 강의에선 베이징 택시 기사와의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죠. 할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강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댓글엔 감사 인사가 가득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언어 공부가 즐거워졌어요. 70이 넘어서도 배우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늙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글을 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소통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어느 가을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76의 인생, 결코 짧지 않은 세월.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할아버지는 기대에 참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1년이 흘렀다. 박준서 할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행복했다. 12월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할아버지의 시장 입성 10주년 기념식이었다. 할아버지가 유엔을 떠나 시장에 온 지 딱 10년이 된 것이다. 행사장엔 상인들뿐 아니라 그동안 할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 모였다. 케냐 학생들, 프랑스 가족, 통역사 동료들, 온라인 강의 수강생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축하하러 왔다.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청년회장 민수가 꽃다발을 전했다.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받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10년이었어요. 케냐 학생들이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그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케냐로 돌아가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영상엔 그들이 세운 작은 학교 모습이 담겨 있었다. Grandfather, we built this school because of you. We named it Bridge of Languages in your honor. 학교 이름을 언어의 다리라고 지었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아프리카 땅에 학교를 세우는 씨앗이 되다니. 프랑스 가족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그때 10살이던 남매는 이제 11살, 13살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씨앗은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통역사 동료, 최윤희가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다. 박준서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통역의 진짜 의미를, 언어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죠.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회의실에서도 사람을 봅니다.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옮기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말에 동료 통역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서는 통역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행사 말미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랐다. 100명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10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통역실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왜 화려한 경력을 버렸냐고. 저는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겁니다. 진짜 소통을,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청중은 숨죽이며 들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언어로 마음을 읽고 싶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사랑을, 계약이 아니라 우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언어가 사람을 이을 수 있다는 증거.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 박수였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행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다.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 하지만 이젠 이곳이 집이었다.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박준서 청과. 소박하지만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찍은 사진, 케냐 학생들과의 사진, 프랑스 남매가 그려준 그림, 각국에서 온 엽서들, 10년의 기록이었다.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새 노트를 펼쳤다. 8번째 언어, 스와힐리어 공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76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내일은 또 누굴 만나게 될까? 할아버지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단어를 적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10년이 흘렀다. 유엔 통역실을 떠나 시장에 온 지 10년. 누군가는 내 선택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다.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왜 시장통 상인이 되었냐고. 하지만 난 안다.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성공보다 의미를 선택했다. 그 선택 덕분에 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었다. 케냐 학생들은 내 아들, 딸 같고 프랑스 남매는 내 손주 같다. 시장 상인들은 내 가족이다. 76.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만날 사람이 많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다리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나는 그 다리 위에 서서 오늘도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 할아버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다. 시장통 할아버지의 전설은 계속된다. 76의 통역 전설은 오늘도 과일 상자를 나르고 외국인에게 미소 짓고 새로운 단어를 배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사람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그게 바로 박준서가 찾은 진정한 소통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할아버지의 여정은 계속된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시장통엔 따뜻한 바람이 분다. 7개 국어. 아니, 이제 거의 8개 국어를 하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그 웃음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다. 박준서 할아버지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산다. 그래서 행복하다.